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 김영록입니다. 오늘은 상안검 수술이란 어떤 수술이고 어떤 분이 상안검 수술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안검이란 한자어입니다. 상자는 이제 윗상자가 되고 안검은 눈꺼풀을 뜻합니다. 즉 상안검 수술은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윗눈꺼풀 수술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안과나 성형외과에서 말하는 상안검 수술이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눈꺼풀이 심하게 처지기 때문에 그 눈꺼풀 처짐에 대해서 눈꺼풀 피부를 일부를 조금 잘라내고요. 그러면서 쌍꺼풀을 만드는 수술을 일반적으로 상안검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상안검 수술에도 하고 나면 모양이 예쁘게 나올 거라 예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요, 이 눈꺼풀의 피부가 다소 좀 얇으면서 동시에 눈 위에 살짝 꺼짐이 있는 분들이 수술을 하고 나면은 모양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십니다. 왜냐하면은 쌍꺼풀이 생기는 것 자체가 눈꺼풀의 피부가 이렇게 접혀 말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접히면서 생기는 피부의 두께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얇으신 분들은 이런 두께감이 다소 적게 느껴지고요. 또한 쌍꺼풀이 생기면서 접혀 올라가는 이 피부가 눈 위에 꺼짐에 대해서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안검 수술로 인해서 어색함은 적고 오히려 눈 위에 꺼짐이 다소 완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므로 피부가 얇고 눈이 꺼짐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상안검 수술을 하고 나서 결과가 예쁘게 잘 나오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눈꺼풀에 처져 있는 패턴을 보는 게 중요한데요. 눈꺼풀 처짐의 패턴이 앞쪽에서부터 뒤쪽까지 일관되게 골고루 전반적으로 처져 있는 분이 상안검 수술의 결과가 좋습니다. 앞쪽에서부터 뒤쪽까지 적절한 피부량을 일관되게 절제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처져 있는 분들이 오히려 상안검 수술에 좋은 후보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상안검 수술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눈꺼풀이 덮여 있지만은 이마에 주름이 좀 적고 이마 사용량이 적은 분들이 상안검 수술 후에 인상 변화가 적게 되시고요. 또한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도 조금 어색한 느낌이 더 적고 수술 결과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상안검 수술을 위해서 안과에서 저한테 상안검 수술이 의뢰가 되었던 실제 환자분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상안검 수술을 이분께 필요했던 이유가 첫 번째로는 눈꺼풀의 앞쪽에서부터 뒤쪽까지 전반적으로 처져 있는 이 눈꺼풀 때문에 환자분의 시야가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었고 환자분도 스스로 눈뜨기가 굉장히 무겁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안과 선생님께서 저에게 상안검 수술을 의뢰드린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처져 있는 무거운 눈꺼풀이 속눈썹 자체를 짓누르기 때문에 속눈썹이 안으로 말림 증상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계속 눈이 충혈되고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수술이 의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항상 덮여있는 이 눈꺼풀을 이제 해결도 하시지만은 본인께서도 예쁜 쌍꺼풀이 있기를 희망을 하셨기 때문에 상안검 수술을 계획했고 이분의 사진을 보셨을 때 가장 전형적으로 상안검 수술을 추천드리는 그런 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수술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경우는 다양한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얼굴에 칼을 댄다, 그리고 눈꺼풀을 뭔가 좀 잘라낸다, 이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시고요. 그로 인해서 꼬매고 났을 때 발생하는 어떤 실밥이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수술을 한 다음에 이 실밥 제거는 보통 5일에서 7일 차에 모두 다 제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이 걱정하시는 큰 붓기와 멍 같은 경우에는 대개 수술 후 2주차 정도가 되면은 사라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수준까지 다 회복이 되십니다. 일상생활이 회복된다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실밥이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불편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물이 닿는 세수를 한다던가, 샤워 또는 목욕탕을 간다던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상처가 아무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한 2주차 정도 되면은 그런 것들이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그 사회활동, 사람들을 만나 뵙는다던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스스로나 상대방이 이제 나를 봤을 때 어색하다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붓기가 잘 빠졌는지 또는 멍이 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보통 따집니다. 이 역시 대부분 2주 정도 지나면은 무리 없게 본인의 수술 전 활동을 그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회복이 되십니다. 실밥 있어도 세수는 할 수 있나요? 실밥이 있으셔도 얼마든지 세수는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상처의 벌어짐과 이런 것들에 이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눈가에는 가급적 물이 안 닿도록 조심을 하시고, 설령 눈가에 물이 조금 닿는다 하더라도 수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벼 닦지는 마시고요. 살짝 터치해가지고 닦는 이런 방식으로 닦고 수술이 끝나고 나눠드린 그런 안 연고를 바르시면은 상처 회복에 큰 문제 없이 잘 아무실 수 있습니다. 상안검 수술을 진행하시고 나서 주변 분들이 인상이 좀 다소 진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은 상안검 수술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요, 눈이 시원해진 다음에 다소 인상이 진해지게 됐던 원인이 되는 어떤 미간의 주름과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그런 인상에 대해서는 미간 거상술 또는 내시경 이마 거상술 등의 별도의 수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안검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꺼풀 처짐은 전부 다 개인별로 다양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오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뻐지세요. 뉴데이 성형외과 김영록 원장이었습니다.